실제로 효과가 있는 설득 기법.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요령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를 맺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설득은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연습해온 것입니다. 부모님을 설득하여 받고 싶은 선물을 받거나 선생님께 어려운 숙제를 내주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상사를 설득하여 맛있는 점심을 먹은 기억 등. 이것은 설득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방대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요령은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든 학생이든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든 설득의 기술을 익히는 것은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청중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청중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주장을 구성하기 전에 시간을 내어 청중의 가치, 신념, 동기를 분석하셔야 합니다. 청중의 관점에 맞춰 메시지를 수정하면 청중이 내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에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데 시간의 3분의 1을 보내고 상대가 말하려는 것이 무엇일까 상대에 대해 생각하는데 3분의 1을 보내야 합니다. 명확성과 간결성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은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모호함과 불필요한 복잡함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잘 표현된 메시지는 이해력을 높이고 청중이 추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여 아이디어를 솔직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신뢰성 구축.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를 구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관련 전문 지식, 경험 또는 자격 증명을 공유하여 주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청중이 귀하를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인식하면 귀하의 관점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탄탄한 첫인상을 남기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는 것을 청취자에게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의 실타래. 논리와 증거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감정도 중요합니다. 관련 있는 이야기, 일화 또는 생생한 이미지를 통합하여 청중의 감정에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들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스토리가 독특하게 관심을 끌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메시지를 더욱 기억에 남도록 만들기 때문에 설득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관련 일화를 주장에 엮어 맥락을 제공하고 요점을 연관성 있고 매력적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잠재 고객이 귀하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설득하고 싶다면 해당 제품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시고 그 이야기에 감정의 실타래를 엮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설득은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당신의 의견을 더 많이 담는 데서 나옵니다. 말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정이 담긴 말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구체적이고 논리적 구조를 따르시길 바랍니다.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관심을 사로잡는 눈길을 끄는 소개로 시작한 다음 확실한 증거와 관련 세부 사항을 바탕으로 주요 요점을 설명하는 잘 구성된 내용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기는 강력한 요약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설득력 있는 증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통계, 연구, 전문가 의견 또는 요점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주장을 강화하고 청중의 신뢰와 믿음을 줄 것입니다. 반론을 예상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나 반론은 상대방을 실망시키고 전체 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반론을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표자는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했으며 사려 깊고 균형 잡힌 토론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들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어들은 대화를 성사시킬 수도 있고 깨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언어를 선택하고 공격적이거나 대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하면 원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상대를 존중하며 설득력 있는 대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의 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포그래픽, 그래프, 이미지 또는 차트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주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미리 디자인된 템플릿을 사용하여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맥락을 제공하며 복잡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축하려는 경우 잘 만들어진 인포그래픽에서 해당 통계 데이터를 강조합니다. 숫자를 사용하여 변화 정도를 확인하고 막대 그래프와 차트를 사용하여 비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톤과 스타일을 조정합니다. 청중의 선호도에 맞게 어조와 의사소통 스타일을 조정하여 메시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장의 자신감과 확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 말과 몸짓으로 확신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청중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심어주고 당신의 관점에 관한 타당성과 중요성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입니다. 양방향 의사소통을 유도합니다. 협력적인 정보 교환은 공유된 이해를 촉진하고 메시지의 전반적인 설득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적인 대화와 양방향 의사소통을 유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득력을 위해 말의 힘을 사용하는 기술은 모든 전문가의 자산입니다. 청중이 당신의 주장을 믿고 당신의 관점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목표 고객,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려 깊은 의사소통 전략을 통해 이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위해 청중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하면서 효과적인 단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이러한 기법으로 전달하면 설득하는 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없이 단순하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의 설득력은 언변이 아주 유창한데도 열정 없는 사람의 설득력보다 훨씬 강합니다. 남을 설득하려고 할 때는 스스로 먼저 감동하고 자신을 설득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순수하고 진지한 침묵이 사람을 설득시키기도 합니다. 뛰어난 화술을 갖춘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신중하게 말을 고르기도 합니다. 우선 한 개인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설득이란 남의 이견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기회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할 때는 상대의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결정의 90%는 감성에 근거합니다. 감성을 동기로 시작하고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논리를 펼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설득하기 힘든 것은 나 자신입니다.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세상에 쉽게 설득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당신의 지식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열쇠입니다.